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이 영종도에 제가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제3유수지 땅입니다. 햇빛이 너무 세서 제가 가끔씩 쓰고 다니는 이 중절 모자를 쓰고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3유수지는 약 75만 평으로 이미 완공된 지가 꽤 됩니다. 내일이라도 공장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 75만 평의 아주 광활한 토지입니다. 조성원가가 평당 480만 원이라고 하니까 75만 평이면 약 3조 6천억 원이 되겠군요. 그런데 지분이 LH가 70%를 가지고 있으니까 2조 8천억, 또 30%가 인천시니까 인천시가 약 8천억 원의 지분으로 7대3의 지분으로 이 제3유수지, 공항이 있고 바다가 있는 그야말로 천혜의 땅을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유수지뿐만 아니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들, 뭐 지하 자원이 아니고 공항, 또 이 토지, 그리고 영흥도에 있는 발전시설, 강화도 등등 이 인천이 갖고 있는 이 천혜의 자원들을 이용하여 인천 시민의 삶이, 각각의 삶이 굼똠 점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시민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구본철의 새로운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의 정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 그룹, 즉 정당 간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총을 들지 않은 그야말로 전쟁 수준의 전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정말로 명백한 사실조차도 여야 좌우로 갈려서 그야말로 한치로 나가지 못하도록 서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 이런 현상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이 있는 관계로 좌우는 그야말로 생존을 건 투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쪽이 쓰러져야, 그래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또 옆으로 가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은 했지만 전진의 속도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에 비추어 봐서, 국민들의 역량에 비추어 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정치 게임에 몰두하는 정당의 굴레, 우리 시민을, 국민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본철이는 정당의 틀을 다 벗어 던지고 시민 각자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시민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고향은 백령도입니다. 옹진군에 7계면이 있는데 백령면, 대청면이 있습니다. 그 대청면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인천에서 초중고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역시 귀향이다 생각해서 강화군, 옹진군, 그리고 중구를 터를 둔 그런 지형 안에서 새로운 정치 도전을 할까 합니다. 그 도전은 저를 속박하는 그 어떤 정치 굴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공천을 바라고 머리를 숙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민이 선택하는 그런 정치, 과거 1948년 제1대 재헌국회와 1950년도에 있었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대는 43%가 무소속, 2대 선거에서는 60%가 무소속인 것만큼 정당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오로지 정치인의 실력만 보고 인품만 보고 비전만 보고 주권을 행사했다는 그 시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살아 있었습니다. 주권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52년 이후부터 자유당 정권이 생기는 것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불행의 터널로 들어갔고, 박정희 대통령 또한 유신의 유정회를 통하여 독재적 권력을 가지는 그런 정당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불행으로 결말을 맺은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정당들은 어떻게든지 국민에게 다수당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최대 180석까지 엄청난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다수당이 돼 본 적이 없는 정말로 무소부의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은 한 일이라고는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만행으로 일삼고, 또 최근에는 국민의 건강과 아무 상관없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화시키면서 소수로 있는 어민들의 생업을 피폐화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소수이지만 국민 각자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핵심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월급쟁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권력자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기존의 틀에게 저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저의 DNA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그래왔습니다. 회사 생활도 그래왔습니다. 저는 인천 시민에게, 적어도 300만 시민에게, 시민 각자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독립, 그것은 재산의 자유요, 경제적 자유요, 재산의 독립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주소를 둔 인천 시민이라는 그 자격 하나만으로도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제가 이 제3유수지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저의 약속이 바로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를 이곳에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내 세계 사업부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는 그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서, 주문이라는 설계도죠, 설계도에 의해서 주문을 받아서 그 설계도대로 제작하고, 또 그 설계도가 제대로 됐는지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제안한 또는 주문한 사람에게 반도체를 다품종 소량으로 납품하게 됩니다.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의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애플과 같은 그야말로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경쟁하는 업체가 자기 설계도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주문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경쟁업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수많은 업체들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주문할 리가 없습니다. 현재 삼성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매출이 내부 거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용 회장은 언젠가는 결심할 겁니다. 또 이 구본철이가 정치적 파워를 얻는다면 당연히 그날부터 삼성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제한할 거고, 또 하나, 그래서 내일이라도 시설이 가능한 이 제3유수지에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를 여기에 즉시로 건설 시작할 겁니다. 이 정부는 용인 그 지역에다가 반도체 특구를 만든다 치고 앞으로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를 보상 기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삼성전자가 거기서 추가 투자를 하기를 바라고, 또 삼성 반도체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설은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은 더합니다. 지금도 7나노 이하의 반도체는 TSMC의 시장 점유율이 많게는 80에서 90%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는 일본 정부로부터 절반의 지원을 받고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내일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용인의 보상 기간에 5년 7년의 기간을 사용한다면 삼성전자는 적어도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 10%, 20%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텔도 미국의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텔도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모종의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1차로 설치될 시설의 규모가 20조 원이 됩니다. 미국 텔라시에 시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조가 아니라 60조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도 20조 원의 자본금을 생각한다면 그 중에 10조 원은 이재용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 중에 20%는 2064년도만 되면 빵원이 되는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0% 중에 15%는 국민들에게 일반 공모를 받고 그 나머지 15%를 인천 시민에게 할당하겠다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만일에 이런 저의 전략이 없었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그 100%를 제가 마음대로 차명으로도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거의 국민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미지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SK하이닉스든 롯데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힘에 의해요 큰 기업들은 이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 모범적인 답안을 제가 인천 시민과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가 물려준 삼성전자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20조짜리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가 내년서부터 여기에 설계가 들어가고 건설이 시작된다면 아마도 세계 제1의 파운드리 회사 5년 아니라 몇 년 안에 TSMC를 능가하고 시총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 이상의 가격으로 형성될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결심할 겁니다. 왜냐? 자기도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3유수지 땅은 이때를 위하여 마련된 땅입니다. 이 땅을 그저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 시민들이 적어도 15% 3조이면 300만으로 나누면 겨우 100만 원치입니다. 그것도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어치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인천 시민이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투자하실 인천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우시면 대출해 드립니다.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저 앞에 보이는 영흥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도체 파운드리가 3개 라인이 들어온다. 총 투자가 60조가 된다. 아마도 영종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 실력을 가진 젊은이들로 버글버글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도체 회사는 엄청난 전기를 먹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은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굴뚝이 보일 겁니다. 다 LNG 가스 발전소입니다. 저거 안 됩니다. 왜냐? LNG 가스 발전소의 생산 단가, 구매 단가가 원자력보다 4배가 비쌉니다. 4배가. 저기서 나온 4배 비싼 전기가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에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에 공급이 된다면 반도체에 무슨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전력시설은 인천 시민이 쓸고 남을 만큼, 인천 시민이 쓰는 만큼 남아돕니다. 이걸 서울 시민들에게 경기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5만 볼트짜리 지하 케이블로 가던 그 전력이 32만 볼트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학교조차도, 아파트조차도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영흥도에 지금 5기가의 전력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석탄 발전소입니다. 2010년도면은 수명이 끝난다고 하면서 제10차 전력수급 계획에 LNG 발전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때 그랬죠. 있을 수 없습니다. 저기에 LNG 발전소가 들어간다면, 발전소가 들어간다는 그거 이상 새로운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 비싼 전기를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뿐만 아니고 이제 그 관련된 업체들이 써야 될 전기로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영흥도를 최신 발전 기술인 제4세대 기술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짓기를 제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양자에너지 발전소 기술은 사고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도 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양자에너지 발전소의 단가는 60에서 70원 사이입니다. 영종도에서 지하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영종도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로 영흥도 주민들에게 그런 양자에너지 발전소 시설이 들어온다면 영흥도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논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유익한 시설이든지 또는 위험시설이든지 그 시설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기브앤테이크로 배분 또는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영흥도에 짓는다면, 그래서 싼 전력을 제3유수지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관련 기업들이 싼 전기를 쓴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영흥도 주민들은 약 7,000명이 되는 영흥도 주민들에게는 매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이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개인별로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싼 전기가 건설이 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동차 회사이자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쌍눈을 키고 바라볼 겁니다. 싼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전기를 이용하여 자동차가 굴러가고 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수소 자동차 시대를 이 대한민국이 최초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수소 1kg에 지금 9,900원 정도 갑니다. 이것이 100kg 정도 갑니다. 가격이 1kg당 3,000원, 4,000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수소 가스 차량은 움직이는 공기정화기입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의 차량이 전부 수소 차량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못해서 시커매지는 와이셔츠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입어도 깨끗함이 유지되는 그런 청정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빅픽처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설계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야 할 길은 친환경 사회로 가야 할 길은 수소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는 했지만 수소 산업에 필요한 싼 전기가 아닌 태양광 전기를 확대하면서 또 LNG 전기를 확대하면서 배치되는 정책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개념이 없는 정권을 5년이나 유지해온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왜곡시킨 수많은 정책들을 수정하고 정정할 의지도 용기도 없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자고 장차관으로 임명하면서 또 다른 실패한 정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려가 보입니다. 영흥도의 LNG 발전소는 폐기해야 합니다.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설립을 하고 지금 있는 시설 그대로 들어간다면, 즉 5기가 정도의 시설이 들어간다면 인천 시민에게는 생산 단가가 70원짜리를 100원에 팔고 외부에는 200원에 팔면 지금 약 150원, 170원에 파는 전기료와 비슷해집니다. 당연히 170원, 160원에 팔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한국전력이 망하지 않기 위해선 전기료를 일시에 40%, 50% 올려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량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흥도의 양자에너지 발전소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집교로가 될 거고 이정표가 될 겁니다. 당연히 영흥 주민들에게 그만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영흥 주민 7,000명에게 각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남는 전기를 가지고 인천 시민이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인천 전기 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인천 시민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기사업법으로 각 지자체가 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땅이 비어있는 영종도에 제가 특별하게 한 가지 안을 더 추가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최고 시설로 최대 규모로 한 번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출산율이 어느 신문에서는 0.6%, 0.7%, 이거는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종도에 세계 최고 시설로 청년 주말 나이트클럽을 건설하겠습니다. 물론 그 운영은 영종 주민들이 이것을 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종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당연히 K-아트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와서 1년 365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청년 나이트클럽을 만들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인천공항을 통하여 전세기가 수시로 드나들 것입니다. 더욱이 청년들이 10,000명 이상씩 매주 모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은 대한민국의 최고 청년들이 사랑을 나누는, 또는 사랑을 교류하는 그런 정말로 세계 최고의 영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의 운영은 영종 주민들이 가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제가 2008년서부터 정치를 시작을 하고 중단하면서 저도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양자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터로 대변되는 이 양자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기계기술과 열기술이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당연히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표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기술이 이끄는 것입니다. 컨베어 벨트도 전기가 풍부했기 때문이었고, 전기와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산업이 펼쳐졌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 시대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 바로 0101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도 뭔가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또는 새로운 그 전문가들의 강의로 볼 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AI 기술이요, 뭐 초연결 기술이요, 사회요, 이건 다 디지털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 아닙니까? 반도체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 그것은 바로 양자기술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양자기술의 한 파트를 이 구본철이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이론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원리를 세우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 성립된 이론에 근거해서 뭔가 제품과 장치를 만들어내는 손재주 있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품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이 산업혁명 시대의 본류라면, 사실은 그 주역은 저와 같은 기술자들이 이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본철이 양자기술의 또 다른 주역이 될 것입니다. 구본철은 또 하나 윤 대통령이 얘기한 지방정부 시대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프로젝트로 인천시민이라는 이유로, 인천시민이라는 조건으로 모두가 재산에 있어서 자유, 경제적 자유, 재산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데 정치인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시민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본철은 이번 정치적 도전을 인천 시민의 퀀텀 점프라고 하는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메인 프로젝트를 3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의 정신적 철학은 양자기술과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의 활성화. 저는 정당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300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록 제가 강화도, 옹진군, 또 중구, 영종도 기반으로 정치는 시작하겠지만 300만 시민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 메시지를 듣는 전국에 있는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 시민들은 구본철이를 기억해 주시고 구본철이를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가 거의 매일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메시지를 전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장소 제3유수지에서 인천 고속대교를 보고 저의 작지만 위대한 목표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